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이번 전쟁 최대 격전지인 동부 바흐무트 인근에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저항의 강력한 상징으로 떠오른 황폐한 동부도시 바흐무트를 찾아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지역 등을 향해 미사일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하는 우리의 운명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매우 역사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웅들 그리고 전선에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동지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에도 바흐무트를 방문해서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포위해서 점령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이 바흐무트를 사수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히면서 군인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 마리우폴을 방문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대역설이 나돌고 있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의 마리우폴 방문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점령지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동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시로 전선 지역을 찾아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휘부하고 회의를 했지만 푸틴은 주로 크렘린궁에 머물면서 전선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흐무트 방문은 푸틴의 마리우폴 방문에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고 바흐무트의 모든 전력을 투입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서 사수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이번 방문에서 악의 세력인 러시아군이 침략을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래야만 테러리스트 국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돋아준 겁니다. 지금 바흐무트는 날마다 지옥과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있어서 최대 결전장이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압박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용병 그룹인 바그너의 에브그니 프리고진은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라고 큰 소리를 친 적도 있었고 삼면에서 포위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한 적도 있었지만 22일 현재 전황은 이 러시아군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러시아가 바흐무트 점령을 코앞에 두고도 공세의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는 22일자 최신 보고서에서 이 바흐무트 주변에서 러시아군의 공격 잠재력이 감소되고 있고 공세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21일과 22일 바흐무트 남서부와 북서부 외곽에서 반격을 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의 국방부는 러시아 국방부가 부대를 다른 방향으로 재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의 봄철 공세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주도권을 잃기 전에 미미한 전과라도 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군은 부울레다르 배치 병력을 일부 빼내서 아우디우카로 보내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ISW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진격으로 도네츠크시 북쪽에 아우디우카나 또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 인근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급격한 승전보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한편 이 ISW는 러시아군이 3월 21일과 20일 하룻밤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제한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습을 실시했는데 이는 러시아군이 정밀 미사일 부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21일 밤에 러시아군이 키예프, 지토미르, 자포리자, 오데사주의 주거 및 인프라 지역을 대상으로 21번의 드론 공격을 실시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16대의 드론을 결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키우 당국이 따르면 1년째 사이드 자폭 드론이 이번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단행한 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면서 평화를 말한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평화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범죄와 같은 공격 지시가 내려진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군의 공격 강도와 사용된 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ISW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군이 지난 21일 행한 공격을 보면 고정밀 탄약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고, 이를 보면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의 프레스센터장 나탈리아 후멘유크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위협은 여전히 높지만 러시아군은 무기 부족으로 인해서 제한된 공격만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22일 러시아군이 심각한 장비 부족으로 1950년대에 제작된 탱크를 창고에서 꺼내서 전쟁터로 보내고 있다라고 보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텔레그라프가 보도한 구형 탱크는 1958년에 제작된 T-55로 판단됩니다. T-55는 1960년대 이후에 후속급 전차들이 등장하면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탱크로도 유명합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이렇게 제작된 지 70년이 훨씬 넘은 구식 탱크들까지 전투에 투입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만큼 신식 탱크들이 많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 러시아군 전차가 3,557대가 손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정보기관인 오릭스는 SNS나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된 것만 1,700여 대에 달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영국군의 팅크탱크인 국제전력연구소는 지금까지 러시아 탱크가 약 2,000대에서 2,300여 대가 손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2월 24일 전쟁 시작 이후에 현대식 탱크인 T-72의 절반 이상, 그리고 T-80의 3분의 2 이상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보병과 탱크를 주로 활용하는 군사 전략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군의 군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야말로 구식 탱크인 T-62 전차가 헤르손 주변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T-62는 1961년부터 일선에 본격 배치되기 시작한 냉전시대 소련의 유물입니다. T-62 전차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라프에 의하면 올해 2월에는 1950년대에 도입돼 가지고 1970년대에 생산이 중단된 BTR-50 장갑차를 실은 또 다른 열차가 목격된 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후한 차량이 전쟁에 도착했는지는, 또 현재 러시아에 배치된 병력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3월 초에 정보 업데이트에서 러시아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T-62 800대를 꺼내서 수리를 한 다음에 전장으로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몇 대가 투입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군이 무려 70여 년 전에 제작된 노후 탱크까지 꺼내가지고 전투에 투입할 정도라면 지금 러시아군의 무기가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배치된 신병들에게 소총도 제대로 배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적진으로 내보내면서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70년 전에 제작된 탱크를 할지라도 함께 출격시키면 좀 더 나은 전투를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노후된 탱크를 창고에서 꺼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텔레그라프는 우크라이나도 지난해 12월 슬로바니아로부터 T-55 탱크 28대를 지원받은 바 있는데, 이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T-55S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은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조차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원래 충계 대공세를 통해 전세를 뒤집으려고 했던 계획은 완전히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